저또 이거 괜찮은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집이 3년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사례 5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이제 최악의 시리즈 때문에 너무 나쁜 점들만 부각되면서 좀 이렇게 일반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상이라고 있는데, 이런 상을 8번이나 수상한 곳이 일본이거든요. 차차 이런 좋은 협소주택들도 리뷰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 역시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훌륭한 편이거든요. 건축주의 로망을 잘 실현한 집인데 어쩌다 최악의 집이 돼버렸을까요? 같이 보면서 알아보시죠. 신주쿠에서 전차로 40분,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 이분들이 건축주분들이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내 집에서 하고 있는 목장? 아, 목공장. 아, 목공장을 하고 있군요. 고등학교 동급생인 아내랑 결혼을 했고, 이제 장녀인 코코로짱이 태어났고, 아내 집안에서 하고 있는 공장에서 샤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월세 70만원 정도를 내고 살고 있다고 하네요. 왜 집을 짓게 되었나요? 아이도 이제 크고 있고 막 뛰어다니고 소리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근처에 폐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심까지 1시간이면 가는 지역이고 배드타운으로 지어진 곳이라고 하네요. 배드타운이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도쿄에 출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자는 곳을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이제 주거 생활을 하는 곳을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땅이 이쪽이라고. 여기서부터 엄청 넓네. 거의 여기까지. 여기 땅 전부가 아내 집안 땅이라고 하네요. 부모님이 그냥 줬냐고. 그냥 줬다고. 초록키잖아. 그래서 나눠준 땅이 150평 정도인 거죠. 그래서 3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이 90평. 엄청나죠.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시나요? 큰 창이 있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싶다고 하네요. 개방감이 있는 욕실을 원한다고 하네요. 밖이 보인다는 거는 밖에서도 안에 보인다는 소린데, 엉덩이 보이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래서 지금 사는 아파트에는 거실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고 욕실에도 작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개방감을 원하는 기분을 알 것 같다고. 둘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단층집을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꽂힌 거는 이런 집이에요. 이렇게 큰 창이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 다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주방을 갖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주방에서 딸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모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방을 갖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마, 그러니까 자동차를, 아내가 이제 차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이게 피아트 500인데 이게 22살 때부터 타고 다니던 올드카인 것 같아요. 피아트. 그래서 이거를 집안에서 느끼고 싶다고. 예산은 2천만엔, 그래서 2억.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무조건 오버한다고. 설계를 담당한 분들은 그 남편이 잡지를 보면서 알게 된 건축가 분들이신데, 그 남편이 꿈꿔온 집들을 많이 설계한 건축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개방감이 넘치는 단층집을 잘 설계를 하는 분들이라고. 넓은 토지니까 그 토지를 생각하면서 놀라게 할 만한 재밌는 거를 만들 거라고 하네요. 개방감이 있는 단층집, 어떤 집이 될지 궁금하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 공사가 이제 끝이 났네요.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어떤 집이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틀 동안 해체 작업을 하는데, 공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집 전체에 콘크리트 타설이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이 진짜 집 맞냐고. 실내를 개방적으로 하고 싶어서 최소한의 구조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너무 최소한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150평인데 연면적이 36평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주가 꿈꾸는 거는 이제 큰 창이 있는 집이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지붕 공사를 마쳤다고 하네요. 지붕이 너무 평평해서 괜찮은 거냐고. 네, 자세히 보면은 살짝 굴곡이 있네요. 비가 내리면 흘러내리게끔 최소한의 굴곡으로만 디자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지붕이 필름으로 하더라고요, 마감을.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면은 물이 잘 흘러내려간다고 하네요. 잘됐다, 잘됐다. 안심이네요. 네, 착공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니까 작업인의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액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스톱했다고 하네요. 코스터가 문제라고. 한 200만엔 정도가 좀 오버했다고 하네요. 이게 불안한 마음일 뿐이라고.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집을 지을 때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 시공사 측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건축주가 협의를 안 해주면은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가 마르죠. 그래서 공사 재개 연락을 받은 현장 소장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중단이 한 반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근데 천장에 있는 배선을 누가 다 잘라갔다고. 이전에 있었던 배선들이 다 없어졌다고. 공사가 스톱된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쁜 녀석들이 정말 있군요. 그래서 경찰차가 출동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진짜 10년 늙어요. 그래서 배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한대요. 이게 전기 배선 공사가 생각보다 비싼데.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항문 틀이 도착을 했다고 하고, 그때 이제 또 태풍이 불어 닥치는 거죠. 나 날아갈 것 같은데. 저 하나에 300kg이래요. 그래서 크레인이 필요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네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 지 3년이 걸렸대요. 이제 곧 완성이 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집이 됐을까요? 에? 뭐야 저거? 저또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서 집이 3년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마치 미술관 참신한 오피스 같다고 하는데, 이게 전면 유리예요. 전면 유리. 150평에 36평을 지었는데 그 36평의 벽이 전면 유리.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저기 보면은 저거 부딪힐까봐 공사 깔때기를 갖다 놨어요.
그 사이에 애가 많이 컸네요. 엄청난 집이 돼버렸네. 정면 유리라고 들었는데 진짜 전면 유리네요. 여기서부터 거실이 보이니까 굉장하네. 감사합니다. 아이 잠깐, 고맙다고 하긴 아직 일러. 내가 이야기하는 굉장한 애는 멋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이 현관인데, 와, 어떻게,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 여기가 숲속이나 프라이빗 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 수납 공간이구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 당신이 만들었어? 이게 부부의 역작이라고. 이렇게 콘크리트에 잘 어울리게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복도를 또 가면은, 아, 얼마나 더울 거야. 이쪽이 이제 일하는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쪽이 이제 화장실 문이고, 이쪽은 여기가 이제 침실. 그래서 침대만 두었다고 하네요. 와, 이렇게 전면에 커튼. 카텐을 쳐도 밖에서 안 보이냐고. 아, 그림자만 보인다고 하네요. 시도해봤나요? 아, 몇 번씩이나 시도해봤다고. 어떤 시도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살 거거든요. 왜 유리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도 부부가 직접 만든 빌트인 가구. 지금 손잡이를 안 만들어서 나도 열기 불편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발로 열면 된다고. 그래서 막 헛웃음을 짓는 거죠. 손잡이는 아직 안 달려있지만 수납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침실 반대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아이방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딸의 놀이터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얼마나 더울 거야.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울 거고. 아, 이거 창문 청소 어떻게 하려나. 보통은 벽을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벽이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그래서 문을 어떻게 여는 거냐고. 이렇게 여는 거구나. 아, 여기도 열리는구나. 이 일본이 생각보다 되게 고온다습해요. 한국보다 훨씬 덥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여름에 벌레가 되게 많은데 창문을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방충망도 설치 못하고 열면은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내 사람이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아까 그 배선 같은 거 잘라간 거 보면은 그 이쪽 지역이 그렇게 치안이 좋은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저렇게 주택가의 전면 유리로. 남쪽에는 차를 넣는 창고.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꿈이 이루어졌네요. 근데 카레지라기보다는 쇼룸 같은데. 그렇네요. 이게 이제 욕실인데 노천탕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개방감이 있는 욕실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라고 하는데, 야, 누가 이러고 이게 1,400만원짜리예요 이런 것도 멋있는데. 보면은 이런 집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좋은 거랬어요. 이거는 170만원짜리.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는 창문이 작았는데 이제는 전체가 창문인 거죠.
아마 이 남편이 원하는 그 개방감이란 이런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 여기에 저 욕실에 딸이 커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 저기 욕실에서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이닝인데 이제 이곳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 곳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곳. 바깥에 보이는 것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곳 있죠? 이곳이 공동묘지예요. 일본 공동묘지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공동묘지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오픈 카페라는데 아니 누가 공동묘지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전면으로 유리를 해놓냐고. 이게 커튼 안 치면 진짜 밥맛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요 테이블 있잖아요. 이 테이블도 엄청 비싼 거예요. 이게 다 수제 가구인데 여기 한국에서 한 5, 6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테이블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IH 시스템 주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신경 써서 다 좋은 걸로 다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미니멀한 인테리어에 상당히 신경을 쓴 듯해요. 가리는 용도라고 하네요. 손님이 오면은 저걸로 막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전부 다 보이네요. 여기서 서 있으면은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커튼을 치고 살 거거든. 그래서 아내의 희망이었던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방. 이게 모처럼 처가 부모님한테 넓은 땅을 넘겨받았는데 이렇게 지어놨으니 처가 부모님이 뒤에서 욕 엄청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쪽이 이제 거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집 자체는 다 이뻐요. 이쁜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집은 주택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소파도 엄청 비싼 거예요. 아마 이 정도 구성이면은 한국에서 한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여기에 창문은 어디 있어요? 이쪽. 창문이라기보다는 거의 문이네요. 이것도 열리고. 이거 보면은 바닥이랑 밑에 땅이랑 거의 평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높이를 안 높여놔가지고 이거 비 오면은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비 많이 오는 날이면 진짜 다 흘러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떨려나.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보면은 멋있어요. 되게 고급 레스토랑 같고. 여기 비싼 가구들을 보여주려고. 욕조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지은 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였죠? 그래서 2천만이었는데 어땠어요? 하이엔드로 하이데이. 그래서 예산이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50평에 이제 이렇게 31평을 만들었는데 전면 유리로. 그래서 건축 비용은 2,900만엔. 네. 자신이 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공간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형태의 집은 건축 잡지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 로망의 집이거든요. 건축주는 아마 이런 집들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전면에 유리를 둔 집들은 숲속이나 해변, 호수, 높은 언덕 같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가진 곳에 짓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곳은 주택가 한복판에 심지어 공동묘지가 보이는 곳에 전면 유리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로망 실현에만 중점을 둔 집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요구한 해방감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 걱정해야 되고 그 유리라는 게 이게 흔들리면은 잘 깨지거든요. 지진에 대한 내구성도 상당히 불안하고 유리에 얼룩이 질 텐데 그 관리도 만만치 않죠. 단층임에도 이래저래 아주 불편한 집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의 교훈은 이런 로망의 집은 주변 환경을 꼭 고려해서 지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쿠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면 유리집 위치가 이곳이거든요. 오케가와시 쪽이고, 오케가와시가 어디쯤에 있는 거냐면 여기가 도쿄예요. 그래서 사이타마시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신주쿠에서 30분 정도 거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구글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전혀 의미가 없어요. 유리로 된 게 다 커튼으로 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가림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쪽 뒤에도 그렇고, 앞쪽은 미간상 안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쪽도 다 이렇게 가림막으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도 담이 또 세워져 있고, 이쪽이 전부 장인 장모님 땅인 거잖아요. 전부 그 다이닝 공간에 보였던, 화질이 안 좋아서 그 공동묘지가 잘 안 보였는데, 여기 이쪽 다이닝에서 보였던 공동묘지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코너로 들어서 가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일본 공동묘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보면은 이게 공동묘지예요. 아까 저쪽에서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유리를 해가지고 뷰를 공동묘지 뷰를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 이 앞집과의 거리도 생각보다 가깝고, 여기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면 거의 뭐 다 보이는 거죠. 생활하면서 커튼 절대 안 걷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큰 창이 있는 집을 원했는데, 지금 이게 더워가지고 가림막으로도 가려야 되고, 숲속에 나무 사이에 막 둘러싸여 있으면은 이게 그늘도 다 져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주택가에 저기서 보이는 거는 공동묘지가 보이고 이래서 로망이 아닌 악몽의 집이 돼버린 거죠.